자, 그러면 우리가 플랫 조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은 우리가 지그재그는 5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은 335예요. 제가 이거 오타입니다. 335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우리가 이 형태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평평하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평평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그재그하고 생겼을 때 지그재그 요렇게 생겼었는데 플랫은 플랫 어때요 여러분들? 좀 평평한 느낌이 들죠? 보시면은 형태도 335예요. 임펄스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조정의 하락폭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여기는 임펄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이었다라면은 플랫 조정은 비교적 급격한 조정이 아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는 가격 조정에 가까웠다라면 플랫 조정은 상대적으로 기간 조정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형태와 특징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535가 아니라 335다. 335 그리고 특징은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죠. 평평한 조정이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요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비율값도 정리를 했는데 이 플랫 파동은 지그재그 파동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요것도 제가 차트로 가서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조정 파동을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하는지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와 B 그리고 A와 C의 비율값을 이제 좀 알아볼 텐데 플랫 조정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B파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B파가 강하냐, 일반적이냐, 약하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값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0.618 이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1.236 추가, 1.382 추가. 자, 우리가 이 B파가 618 이상에서 놀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 0.618과 0.81 사이면은 이 B파가 약해요, 강해요? 약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약한 B파라고 합니다. 약한 B파. 이 구간에 있을 때 약한 B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0.81과 1 사이에서 B파가 올라와 줄 수가 있어요.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건 일반 B파라고 합니다. 일반 B파.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강한 B파, 일반 B파, 약한 B파. 요렇게 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여기는 좀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이 B가 0.81과 1 사이에 있으면 일반 B파다.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일반 B파입니다. 보통 이 플랫은 이 A파의 시작점까지 유사하게 이제 올라와요. 이 값이. 근데 이 B파가 이 1보다 더 크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즉 1과 1.236 사이에 B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A파의 시작점을 초과해서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강한 B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B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B파는 A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다. 이러면 보통 일반 B파고 이게 강하게 나오면 강한 B파, 약하게 나오면은 어때요? 약한 B파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0.618 이하면은 지그재그고 0.618 이상으로 되돌리면은 요거는 플랫 조정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와 어차피 B의 값을 보고서 C를 좀 알아맞추는 게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렇게 나왔을 때 C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요걸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리면은 약한 B파는 0.618에서 0.81 사이다. 그쵸? 그리고 일반 B파는 여러분들 몇이에요? 0.81에서 1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가 0.80이고 여기가 0.81이 되겠죠. 근데 그냥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 0.81로 외우세요. 강한 B파는 1부터 1.236이에요. 근데 많이 나오는 값이 또 있습니다. 1.13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체크만 해주세요. 굳이 다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이 플랫 조정 파동이 쉬워요. 이거를 모르면은 굉장히 뭐 원서를 읽는다든지 이 조정 파동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좀 보기가 쉽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C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그재그에서도 여러분들 이 비율이 몇이었어요? 1대1이었죠. 그리고 0.618, C파동이 약하게 나오면 0.618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하게 나오면 몇이에요? 1.618이다. 그쵸? 어려운 게 없죠.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C도 이 A파와 같은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조금 더 짧게 나올 수가 있다. 요런 모양. 그리고 이렇게 길게도 나오더라. 이해되시죠? 근데 이 비율이 또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외우시면은 쉽냐면은 A와 C파는 내가 0.618 약할 때, 그리고 1대1, 그리고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 1대 1.61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비율을 여러분들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1대 1.382예요. 382.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B파를 되돌리고 나서 이제 C 조정이 와야 돼요. C 조정이 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 플랫 파동도 조정파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있었던 이 상승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조정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B가 이만큼 올라갔어. 지그재그보다 0.618 수준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C파는 A파와 비교를 했을 때 좀 길게 나올까요? 짧게 나올까요? 그렇죠. 조금 길게 나와야 이 A파보다 이 C파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비율이 1대1이 많이 나오거나, 혹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일반 B파와 약한 B파에서는 1.382가 많이 나오고, 강한 B파에서는 1.618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이제 러닝과 또 익스펜디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익스펜디드 플랫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장이 됐다라는 건데, 이 B파도 확장이 됐고요, C파도 확장이 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파가 1과 1.236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파보다 어때요? 시작점보다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다. 그죠? 확장이 됐고, 이 C도 확장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비율상 1.618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1대1 비율이면은 여러분들 이 A파보다 더 내려가지 못하겠죠. 요런 모양이 될 건데 1.38이나 1.618 비율이 나온다라면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더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찍어 봤을 때 내가 이 A 대 B의 값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 A 값을 길이를 재고 B의 시작점에다가 지금 피보나치 확장을 찍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1.382, 1.618 비율 보이시죠? 즉 C의 랜딩 값이 요런 구간에 걸치더라라는 거예요. 1.382 혹은 1.618.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A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B도 확장이 됐고 C도 확장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확장 플랫, 바로 익스펜디드 플랫이다 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러닝 플랫인데, 러닝 플랫은 여러분들 이 B파와 C파가 두 개 다 확장이 된 게 아니라 B파만 확장이 됐어요. 즉 B파는 여기서 이 A파보다 위로 올라간 거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C가 어떻게 됐냐면은 A파를 깨지 못한 거예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즉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B는 확장이 돼서 A파의 시작점을 깨고 올라갔으나 C가 A파의 저점을 깨지 못한 상태, 확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만 확장이 되고 C는 확장이 되지 않은 형태, 우리가 이런 것을 유동 플랫, 러닝 플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율값은 A 대 B는 0.618과
0.81 사이의 약한 비파, 0.618 이상으로 되돌림 값이 나와야 된다. 지그재그는 0.618 이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강하게 되돌릴 때 1과 1.236 비율 값이 나온다. 요거 체크해 드렸고 A와 C의 비율은 1대1 혹은 1.382, 1.618이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요 값보다 더 추가 진행 파동, C파동의 힘이 약하면은 0.618도 나오고 그 이하의 값도 나오더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B의 값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되돌렸다 할지라도 C의 값이 작으니까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B를 많이 되돌렸다 할지라도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C가 많이 되돌리지 않았어. 0.618보다 조금 더 되돌리고 나서 또 C의 값이 작으면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건 어려우시면은 그냥 건너뛰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이중 미달이라고 해요. B도 미달이 됐고 C도 미달이 됐다. 근데 우리 학자 할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 요거 체크만 해 두시고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비파 기준으로 강하고 일반적이고 약한 비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C파가 약하게 나올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고 연장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케이스가 좀 나뉜다라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해 둔 건데 만약에 어려우시면 요거는 그냥 패스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 플랫 파동, 플랫 조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러닝 플랫과 익스펜디드 플랫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일 거예요. 이 플랫 조정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3, 3, 5고 평평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B파동은 A파의 시작점까지 많이 되돌리더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평평하죠, 조정이. 그래서 이 내부 파동이 A, B, C, A, B, C 1, 2, 3, 4, 5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이 강세장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런 플랫이 나오면 이런 모양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이런 식으로 플랫 파동, 플랫 조정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ABC, ABC 1, 2, 3, 4, 5로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확장 플랫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파동과 C파동 모두가 연장됐어요. 확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A파동의 시작점을 B파동이 깨고 올라갔고 C파동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A파동의 저점을 C파동이 깨고 내려가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ABC, ABC 1, 2, 3, 4, 5로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확장 플랫은 플랫 조정의 B파와 C파가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B파는 A파의 시작점을 침범하고 C파는 A파의 끝을 침범을 하더라. 요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읽으니까 다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거는 임펄스 끝파동에서 자주 나옵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1, 2, 3, 4, 5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 확장 플랫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A, B, C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5파동 다음에 조정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 5파동 끝을 뚫고 올라가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확장 플랫이 이런 구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뒤에서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릴 건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파동 끝을 침범하고 조정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임펄스고 이게 이제 조정파동을 우리가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무릎을 탁 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매수세의 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전 충격파동의 상승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조정파동조차 매수세의 힘에 의해서 이 B파가 충격파동을 초과하여 추가 진행이 되었어요.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 C파에 의해서 이 앞에서 진행이 된 이 오버슈팅을 전부 다 해소를 하고 조정을 주더라. 요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장 플랫의 B파와 충격파동이 헷갈릴 수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1, 2, 3, 4, 5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5파동과 플랫 B파에서 이 B파동이 실제는 조정파동이었지만 임펄스로 착각할 수가 있다.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 우리가 요런 케이스들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앞으로 요런 그림들을 봤을 때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유동 플랫 볼게요. 이게 이제 러닝 플랫인데, 제가 유동 플랫은 B파는 확장이 되었지만 C파는 확장되지 않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파의 시작점을 침범하지만 이 C파 같은 경우에는 A파 아래에서 끝이 나더라. A파보다 위에서 끝이 나더라. 이걸 침범해서 깨고 나오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ABC, ABC, 1, 2, 3, 4, 5.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동 플랫은 확장 플랫과 비슷하게 B파가 확장되어서 A파의 시작점을 초과하더라. 그런데 C파는 확장되지 않아서 이 A파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끝이 난다. 이해되시죠? 매수세의 힘을 생각을 해보면은 직전 충격 파동의 상승 분위기에 휩쓸려서 B파가 확장이 되었어요. 근데 주된 조정 파동인 C파동은 조정을 크게 주지 않고 파동이 종료된 형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러닝 플랫이 나왔을 때는 이 상승세의 힘을, 이 조정 파동이 상세를 더 많이 못한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확장된 거라면은 조정을 조금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상승세의 힘이 강하니까 이 러닝 플랫은 이 조정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유동 플랫, 이 러닝 플랫이 나오고 나서 뒤에 이제 임펄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뒤에는 큰 상승이 나와요.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1, 2, 3, 4, 5가 있을 때 이런 곳에서 이제 러닝 플랫이 나와요. 이 3파가 나올 때. 3파가 우리 주인공 파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된 상승 파동인데, 주된 상승 파동, 강력한 파동 이전에 러닝 플랫이 많이 나오더라.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림들이 다 조금 얼추 맞춰지실 거예요. 그래서 C파동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 확장이 C파동까지 됐다라면 확장 플랫, C파동이 확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동 플랫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확장 플랫, 익스펜디드 플랫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 플랫, 그리고 일반적인 플랫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달형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삼각수렴 안에서 내부 파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모두 다 카운팅 할 수 있는 그럴 것까지 일단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들만 흡수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차트 볼 때 완전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 익스펜디드 플랫 하나 예를 들어 드리고 찾아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서 좀 필요하실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래도 차트로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인데 혹시 먼저 찾아보실 수 있을런지 한번 먼저 찾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구간을 카운팅하기가 사실 꽤나 어려웠던 구간입니다.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런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이 나온 상태였어요. 이 앞선 파동이 여기서 진행된 이게 5파동 연장이 나온 거였거든요. 1, 2, 3, 4. 우리가 4파동은 좀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형태와 좀 시간을 끌어주는 이런 기간 조정의 형태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1, 2, 3, 4, 5가 진행이 되고 나서 여기보다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비율값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이 A파의 시작점과 이 B파의 시작점을 그어서 어디까지 되돌렸나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A고 B인데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일단은 지그재그 파동은 0.618 이하인데 0.618 이상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플랫 조정이 있겠죠. 플랫 조정인데 우리가 이 0.81과 618 사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B가 약했다. 그리고 81과 1 사이면은 일반적이다. 근데 1을 넘어서면 강한 B파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돌렸어요? 1.236에 딱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뒤에 진행이 되는 조정 C파가 나오겠죠.
C짜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못 잡더라도 내가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갈 때 타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C파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A와 C는 보통 1대1.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강한 B파가 왔기 때문에 이게 1대1 이상의 비율로 되돌리겠죠. 그러니까 확장이 되겠죠. 즉 1대 1.382의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 1대 추가 진행이 확장이 되면은 1.618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바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A파를 재주고 B파의 시작점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 구간서부터 여기까지 382 구간과 618 구간이 딱 걸리더라. 어쨌든 1의 비율까지는 내려왔죠. 여기서 반익을 해도 되고 혹은 1.382에서 여러분들이 입절을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값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진행이 된 임펄스 이후에 이 자리에서 나오더라. 이런 지금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구간 지금 하나만 더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임펄스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끝파동에서 제가 플랫 조정이 좀 나온다. 이 임펄스 이후에 지그재그로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뒤에 이런 고점을 조금 높여주는 움직임들 있죠. 요런 뭐 쌍봉 같은 것들 비율을 재보면은 이게 플랫 B인 경우가 많아요. 요것도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제 눈에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A파의 시작점을 침범했고 또 내려왔죠. 이거 비율을 한번 재보면은 내가 이 시작점부터 A파의 끝점을 쟀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1.13 비율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1부터 1.236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많이 걸리는 사이, 요 사이에서 1.13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1.13까지 실제로 되돌리는 값이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 C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1대1 비율이 나올 수도 있고 1대 1.382 혹은 1.618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요것도 한번 길이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A파를 재주고 나서 그리고 B파에다가 갖다 대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1.382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의 비율과 이 구간서부터 조정을 주는 C파가 1.382로 나왔다. A파의 저점을 깨주고 추가로 진행되는 조정파동이 나와서 1.382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조정파동 어려운 걸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된 걸 좀 살펴보면은 파동의 두 가지 원리,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구조가 반복되는 프랙탈의 법칙으로 이 두 가지 원리로 엘리어트 파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구조인 상승 5파와 조정 3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파동에는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있다. 우리가 이 충격 파동의 연장도 봤었고요. 절단도 봤었고 예배로서 다이아고날도 봤어요. 그리고 조정 파동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 조정 파동에는 표준형과 비표준형이 있다. 표준형으로 플랫, 지그재그, 삼각형, 그리고 복합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지그재그, 그쵸? 그리고 플랫, 지그재그, 플랫.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